오신 것처럼 많은 북극곰들과 펭귄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북극곰과 펭귄들뿐만 아니라 다른 극지방인 동물들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윤모든 엔터테인먼트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즉 지구온난화의 주범 및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목차입니다. 첫째, 지구온난화란. 둘째, 지구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셋째, 지구온난화의 피해. 넷째,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다섯 번째,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짐으로써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의 증가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산업 발달에 따라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농업 발전을 통해 숲이 파괴되면서 온실효과의 영향이 커졌다고 봅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관련 정부 간 패널인 IPCC, 여기는 IPPC가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IPCC에서 인정한 견해, 즉 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에서 인정한 견해는 19세기 후반 이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0.6 정도 상승했다는 것이며 20세기 전반까지는 자연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인류의 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IPCC가 한 일은 4차례나 지구온난화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1.8도에서 4.0도까지 지구 연평균 기온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순서인 지구온난화의 주범, 즉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란 건조 공기 중에서 네 번째로 양이 많은 기체입니다. 한마디로 공기보다 무거운 무색의 기체이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CO2라고도 합니다. 공장에서 음료수나 과자 등을 만들 때도 이 CO2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롯데 회사의 칠성사이다는 1.5리터 사이다 하나를 만드는데 436g의 CO2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의 피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레르기 질환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해서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레르기 질환도 피해 사례 중 한 가지입니다. 봄철 알레르기로 인한 재채기나 또는 눈가려움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와 영향도 있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더 크다고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식물이 더 일찍 개화하고 꽃가루도 더 많이 나오면서 꽃가루 알레르기 등이 더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동물들의 서식지 이동입니다. 요즘 또 북극곰도 그렇고 펭귄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극지방의 동물들이 서식지를 이동하고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런데요. 빙하가 녹으면서 서식지를 옮기고 있는 북극곰을 비롯한 북극 생물들의 상황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온 상승에 의한 서식지 환경 변화가 원인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다 코끼리인데요. 이제 이 어떤 서식지에서 또 다른 서식지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셋째, 대규모 해빙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지표면 아래 영구 동토증 도록입니다. 여기서 영구 동토증이란 물이 어느 점이 0도 이하로 2년이나 그 이상 동안 유지된 토양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대규모 해빙이 일어나 영구 동토증을 녹여 지표면이 수축하고 불균등하게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철도와 도로 그리고 주택 등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구온난화는 지표면 아래 영구 동토증을 녹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넷째, 사막화 물오염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 가뭄과 같은 사막화와 물오염 등 각종 생물들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 모든 것이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표였고요. 근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뭄화가 사막화가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부표만 지금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폐수 등으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해지면서 물고기들이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위의 사진을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섬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는 단지 그냥
정말 아름다운 섬으로만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섬 사진은 물에 잠기고 있는 투발루라는 나라입니다. 투발루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섬이니까 공장이 없으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겠죠. 그러나 다른 나라의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즉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의 과도한 이산화 배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국토가 점점 물에 잠기면서 약 30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어컨을 안 키면 좋겠지만 아예 안 킬 수는 없으니까 정부에서 정한 여름 적정 온도인 26도로 맞춥니다. 26도로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둘째,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도록 CO2 마크를 보고 CO2가 적게 배출된 물건을 삽니다. CO2 마크란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이걸 하나 만드는데 CO2가 100g이 된다, 200g이 된다, 몇백 g이 된다, 이런 걸 말한 건데요. CO2 마크가 적은, 그러니까 CO2가 한마디로 적게 든 물건을 살수록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좀 더 늦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셋째,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썩는데 50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재활용을 하면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바로 제품을 살 때 되도록이면 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야 합니다. 이건 CO2 마크가 있는 제품 사야 한다와 비슷한 종류의 개념의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O2 마크를 보고 삽시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롯데에서의 1.5리터 칠성 사이다를 한 개를 만드는데 436g의 CO2가 됩니다. 이산화탄소 1g이 500ml 페트병이라고 했을 때 436g은 약 21만 8천 g, 다시 말하자면 28.1kg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거죠, 이게. 물론 CO2 마크가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안 붙인 거죠. 자기 물건 그냥 많이 팔려고. 이런 회사는 나쁜 회사입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합니다. 물건을 살 때면 되도록 CO2 마크가 있는 물건을, CO2가 적게 들어간 물건을 사야 합니다. 여기는 몽쉘 과자를 하나 만드는데 50g의 CO2가 들었다고 합니다. 둘째,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일회용품은 한 번 사용하면 사실상 수명이 끝나는 물건들입니다. 나무젓가락이나 일회용 도시락 등이죠. 특히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썩는 기간이 무려 500년 이상이나 걸리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야 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이컵 대신 일단은 첫째, 종이컵 대신 머그컵 혹은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텀블러 아예 쓰지 않습니다. 커피 마실 때. 둘째, 일회용 도시락은 플라스틱 도시락으로 대신합니다. 셋째, 쓰레기는 길거리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야 합니다. 넷째,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아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머그잔을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X입니다. 일회용. 전기를 아껴야 합니다. 전기를 아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요, 요즘 이제 원자력 발전소 몇 기가 고장남에 따라 전력 수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모든 사람들 에어컨을 18도로 맞춰 놓으면 며칠 안 돼서 전기가 바닥나 버려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양보다 쓰는 양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비 전력까지 다 쓰면 블랙아웃 정전이 될 것이고, 밤에 있는 건 상관없지만 낮에 그렇게 블랙아웃이 오면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기를 아껴 쓰려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아예 안 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 적정 온도인 26도로 이제 되도록이면 켜야 합니다. 둘째는 이제 되도록이면 에어컨을 키기보다는 선풍기보다는 부채가 낫습니다. 부채는 자연바람이지 않습니까? 더 좋은 거죠, 이제. 그리고 안 쓰는 기계는 절전 모드로, 플러그는 뽑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빈방은 불을 끄고 다니면 됩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사람들이 한 노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한 노력 첫째,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열었습니다. 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도 합니다. 자,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사람들이 한 노력 첫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각국 정부 대표가 중심이 되어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기후변화 협약이 담고 있는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온실가스 규제 문제 등을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토의정서에서는 38개의 나라들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즉 4년 동안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가량 감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산업이익을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기주의자라고 봐야죠. 아무리 미국이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적인 원료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풍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수력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셋째, 탄소세를 지불하고요. 넷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납 기본 협약을 지켜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거죠.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각국 정부 대표가 중심이 되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2년부터 체결한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체결한 총회입니다. 2002년에는 카타르 도하에서도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사람들이 한 노력 첫 번째인 식목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식목일이 잘 알려져 있죠? 식목일이란 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기 위해 4일 5일로 지정해 놓은 날입니다. 예전에는 공휴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기념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날은 나무를 가꾸고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목일만 잘 지키더라도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죠.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산소를 주니까 나무를 많이 심은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겠죠. 다음은 Save the Penguin, 즉 펭귄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펭귄 캠페인이랑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 얼음에 녹자 새끼 펭귄들이 죽으면서 멸종되기 시작하자 펭귄들을 살리기 위해 생긴 캠페인입니다. 2009년에 남극 탐사에 쓰이는 보트 엔진 기증하고 2010년에 펭귄 이동 경로를 추적 장치를 기증하여 펭귄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런 펭귄들이 한마디로 구조해서 보살펴주고 점점 번식을 해준다 이 말이죠. 정말 좋은 활동의 예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실천하는 모습들이 모아봤습니다. Save the Penguin, 또 Earth Hour, 지구시간, 또 이것도 Save the Penguin, Love Earth, 나무 심자 이런 용도의 사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한번 같이 풀이를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제.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일까요? OX. 당연히 이산화탄소죠. 정답은 CO2로 인해 공기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여름철 에어컨 적정 온도는 18도이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18도는요, 우리가 지구를 멸망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정말 좋은 지름길은 아니죠. 정말 나쁜 일입니다. 18도가 아닌 26도입니다. 26도로 반드시 맞춰놓으셔야 합니다. 셋째, 물건을 살 때는 CO2 마크를 보고 CO2가 많이 배출된 물건을 산다. OX. 하나, 둘, 셋.
X입니다. X. 당연히 이거는 뭐 기본 상식입니다. CO2 마크를 보고 CO2가 적게 배출된 그런 물건을 사야 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400g 들어간 사이다와 200g이 들어간 사이다 둘 중에서는 당연히 200g이 들어간 사이다를 사야겠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쓴다. 혹은 부채를 쓴다. O, X. 하나, 둘, 셋. X가 아닌 O죠. O입니다. O.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쓰는 게 낫습니다. 에어컨이 이제 전기도 많이 들고 가기 때문에 선풍기도 전기가 들기 때문에 선풍기보다는 부채. 그러니까 이거죠. 에어컨 대신 선풍기 대신 부채. 이렇게 보시면. 다섯 번째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구 온난화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맞추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맞추실 겁니까? 잘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요, 지구 온난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요, 바로 다 적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구 온난화의 개념은요, 지구에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은 온실가스 증가에 있다는 보는 견해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문제. 이거 어렵겠네요.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생각할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자, 다 생각하셨나요?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CO2 마크를 이거 지금 말하는 건 예입니다. CO2 마크를 보고 CO2 마크가 적게 들어간 물건을 사고요. 둘째는 에어컨 온도입니다.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거죠. 이거 6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는 이제 6번째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Thank you for listening. 지금까지 육모든 엔터테인먼트의 정용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이제 지구온난화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를 반드시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